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새 이제 차츰 쌀쌀해지고 있고 아침 저녁 일교차도 심해지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기와 중풍에 관한 얘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을철은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 중에 폐가 주관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가 주관을 하는 계절이고 또 가을의 기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말을 조, 이제 건조하다는 얘기죠. 말을 조와 거둘 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자연 현상을 볼 때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가을철 되면 어때요? 피부가 좀 건조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거칠은 느낌도 생기고 또 때로는 약간 가려움증 같은 것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을 기운은 조하고 또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느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그 자연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을철에는 식물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예, 결실도 맺고 잎이 단풍이 들면서 떨어지죠. 예, 그렇게 이제 나무들은 단풍이 들고 또 마르고 이러면서 진액은 뿌리에다 잘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잘 저장한 진액을 이제 내년 봄까지 가지고 간직을 하다가 새싹을 틔우고 잎을 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도 역시 가을철이 되면 털갈이 하죠. 예. 겨울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추운 겨울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될까요? 조금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좀 헷갈리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간직하는 것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이제 몸이 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있잖아요. 예, 그 동물들도 보면 이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뜩 먹고 그렇죠. 자기 전에 잔뜩 먹어서 영양분을 많이 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에는 에너지 소모가 아주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추운 겨울을 잘 보온을 하면서 넘기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가을철에 이제 물론 천고마비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그냥 살찌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겨울을 대비해서 살을 조금 찌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추위를 덜 타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럼 사람들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될까요? 좀 줄여야 될까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활동량을 될 수 있으면 줄여라. 이제 그렇게 해야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부지런한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새벽 일찍 약수터 올라가서 막 운동하시고 그죠? 이제 그것이 봄이나 여름철에는 좋은 운동이에요. 예. 그런데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이럴 때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바깥 기온을 쏘이면 찬 기온이 몸에 들어오게 되죠. 예.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특히 심혈관 계통이나 고혈압인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량을 좀 줄이시더라도 운동은 이제 하시긴 하시더라도요. 새벽에 그 이제 찬 기운을 많이 쏘이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햇살이 잘 퍼진 오전 시간이라든가 예, 낮 시간에 햇빛을 좀 쏘이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따뜻한 실내에서 가볍게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은 이제 밖에서 좀 활동하셔도 괜찮지만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가을은 오장육부 중에 폐가 주관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제일 신경 쓰이는 질환이 뭐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제 감기
감기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상한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한. 예. 찬 기운에 손상이 됐다. 그래서 상한이라고 제가 조금 이제 유식한 척 하느라고 한자를 썼는데요. 예, 요거 이제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사에 손상이 됐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감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제 감기가 들어올 때는 몸살기가 있죠. 예, 그래서 몸이 좀 오슬오슬 춥기도 하고 한기도 느껴지고 이럴 때는 살짝 땀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푹 넣어서 거먹고 땀, 예, 그렇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조금 내고. 그런데 요새 감기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감기도 아주 독해졌죠.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 자꾸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감기 그 균도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독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땀을 살짝 내주는 것은 초기에 하루 이틀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땀을 너무 지나치게 내시거나 오래 내시거나 이러면 기가 빠져나오고 진액이 새 나오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 치료는 초기에만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감기 말고 추워지면 더 무서운 질환이 있어요. 뭔지 짐작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아주 의학적인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풍이 있는데 이 감기는 그래도 우리가 가볍게 치료를 해주면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사실 문제는 감기도 빨리 치료가 안 되면 다른 증상으로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중풍이죠. 예, 중풍입니다. 이 중풍은 우리가 이제 보통 중풍 걸렸다 그러면 그 후유증 무섭잖아요. 예, 반신불수가 온다든가 또는 언어 장애가 온다든가 정신 기능의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심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예방을 해야죠. 그럼 예방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예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어딘가 안 좋아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심히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꼭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고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불편한 모든 증상은 치료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이든지 약간의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풍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을 알아야 중풍이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대개 이제 뭐 혈압이 높은 분들도 그러시지만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하다든가 또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난다. 또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가끔 생기고 잠깐 왔다 가면 그것은 이제 뭐 과로를 했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자주 나타난다. 또는 이제 오래 지속이 된다. 이러면 일단은 이게 중풍의 전조 증상인가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한쪽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는 손에서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에 이제 저린 느낌이나 또는 마비감이 느껴진다. 이런 것도 이제 곧 중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딸꾹질을 뭐 이틀 이상 계속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중풍을 좀 의심하시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 알았으면 원인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풍의 원인도 동의보감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찬 기운에 손상됐을 때, 예, 찬바람을 갑자기 많이 쏘였을 때, 이럴 때 이제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예, 또 2번째는 몸에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 열이 많으면서 갑자기 화를 심하게 냈어요. 예, 화를 이제 많이 낸 사람들, 이런 분들, 제가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화를 아주 심하게 낸 이런 분도 중풍에 걸릴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3번째는 갑자기 과로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체력 소모가 급격하게 된 이런 경우에도
간단히 그냥 체력 소모라고 쓰겠습니다. 체력 소모가 급격하게 된 경우에도 중풍이 걸릴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네 번째는 담음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중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평소에 몸 관리는 건강한 장래를 보장한다.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피해가야 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러면 찬바람을 직접 안 쏘이려면 외출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모자, 목도리. 그렇죠. 아, 이거 참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모자, 목도리, 뭐 장갑 이런 이제 옷 같은 것을 잘 보온을 하셔서 찬 바람에 손상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걸 좀 끊으셔야죠. 술도 열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 중풍 잘 걸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과로를 하고 이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움직이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너무 부지런해서 이제 힘드는데도 그거를 꼭 해야지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 이제 담음이라는 거는 뭔가 잘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영양가 많은 것을 드셔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몸속에는 예, 자꾸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 과잉, 또 과식을 하시거나, 또 이제 밤에 요새 늦게들 주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야식들 드시죠. 맞아요. 요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개 몸속에 이제 지나치면 축척을 하게 되죠. 예, 다 소화를 해서 이제 배출을 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찌꺼기가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걸 담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런 담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열을 발생하게 되고 중풍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조 증상 또 저기 뭐 원인 또 이제 예방법 이런 거 알려드렸는데, 이미 중풍이 걸리셨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치료를 잘 하셔야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잘 할 때 초기에 잘 하셔야 돼요. 예, 이미 이제 대개 중풍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잖아요. 병원 가면 병원에서 수술, 그죠? 수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후유증이 남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수술하시고 나서 치료를 하셔도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뭐 반신불수로 고생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많이 생기니까, 그럼 중풍 초기에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시킬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중풍 걸린 분들은요, 식욕이 자꾸 항진이 돼요. 예, 지나치게 먹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도 막 이렇게 허겁지겁 허기진 듯이 그렇게 드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평상시 식사량의 한 80% 정도, 예, 이제 그렇게 섭취하시도록 자꾸 이제 옆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을 이렇게 몸을 좋게 한다고, 그죠? 그 물리치료 같은 거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럴 때에도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예, 욕심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욕심이 어떤 뭐든지 다 좋지는 않지만 특히 건강에도 욕심을 자꾸 내시면 그만큼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렇게 후퇴하는 이런 상황이 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도 조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중풍 걸리셨을 때에는 알칼리성 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산성식품 쪽으로 가면 몸속에 독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알칼리성 식품을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또 변비가 문제예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분들도 변비는 좋지 않죠. 예, 우선 여성들 뭐가 제일 신경 쓰여요? 피부. 예, 피부 거칠어지시죠. 그래서 변비가 좋지는 않은데 특히 중풍 걸린 분들은 변비가 아주 좋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변비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죠. 오늘 정말 많이들 아시네요.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무즙이나 그 당근즙 같은 것을 반반씩 섞어서 만든 주스 이런 것도 이제 드시면은 변도 좋게 하지만 혈압도 약간 낮춰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심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수술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에 달려 있느냐? 환자 본인의 체력에 달려 있죠. 그렇죠. 예, 체력이 좋아야 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고, 예, 더 큰 병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 한 분도 뇌출혈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하시는데도 불편 증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셨어요. 이제 뭐 손이 저리다든지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근데 이분이 제일 괴로우신 게 그 수술 부위가 아주 극심하게 통증이 있으셨어요. 예, 이렇게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뭐 줄 수 있는 게 진통제 정도, 예, 항생제하고 뭐 혈액응고 방지제 이런 정도는 먹어도 별로 이제 그 욱신욱신 쑤시고 쿡쿡 쑤시고 이러는 게 개선이 안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오셨는데 한약을 쭉 써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물론 병원 치료도 하셨죠. 그 물리치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체력을 보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왜 중풍이 왔나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증상이 다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좀 상당 기간 하셨지만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료 마무리할 때 보니까 정말 좋은 건 뭐냐 하면요.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갔던 데가 새살이 돋아서 예, 양쪽이 균형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수술 부위가 표시가 별로 안 나게. 한약 대단하죠. 네. 예, 저도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으셨고 또 한 분은 한 10년 전에, 10년도 훨씬 전에 이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분도 이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하셨죠, 그분은. 그래서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하시고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신 기능도 좀 원활하지가 않으신데 그분은 뭐 불편한 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셔서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괴로우신 게 가려움증이었어요. 그분이. 예, 가려움증 겪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거기 계세요. 너무 괴롭죠. 사실은 아픈 것도 힘들지만요. 가려움증 진짜 괴로운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괴로우시니까 진짜 그분 말씀이 난 우리나라에서 피부 잘한다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셔서 여기저기 다니셨는데도 치료를 못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약을 써드리면서 차츰 그분은 이제 화성을 띄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급하고 화가 잘 나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뒤끝 없어요. 예, 뒤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갑자기 신경 많이 쓰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러다가 이제 쓰러지신 건데, 네, 그래서 그 가려움증도 사실은 화의 증상이에요. 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됐지만 한약을 써서 제가 이제 화를 흩어주고 또 체력을 보완하고 이런 약을 써드리니까 차츰 얼굴에 붉은색이 없어지시고 이제 기름기도 많이 끼고 그랬는데 괜찮아지셨지만 가려움증이 없어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한약으로 가려움증이 없어지다니 예, 진작 알았으면 내가 고생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이러셨는데 그분도 치료를 좀 상당히 한 10년 이상 되신 거니까 치료를 좀 길게 하시긴 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셨었거든요. 마비가 돼서 다 펴지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그 오래된 병은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예, 아무리 오래된 병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우리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감기하고 중풍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머릿속에 이제 잘 들어가셨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생긴 모습에 따라서 이제 간략하게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여기 계시. 예, 예. 예, 용산에 살고 있는 아들 2명 둔 주부인데요. 네. 제가 어느 날부터 네. 갑자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왜 무의식 중에 제가 기지개를 켜잖아요. 네. 기지개를 켜는데 마비가 오더라고요. 네. 마비가 와서 이제 저희 친정 쪽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혈압이 좀 높은 편인데 네. 저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저혈압으로 네. 이 수면 내시경을 거부당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체질이 제가 완전히 달라서 근데 저희 집안에 중풍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혈압만 네. 높을 뿐이지.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한테 아 이게 40대인데 벌써 중풍이 오려나 이러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제가 피곤해서 그렇는지 하여튼 기지개를 자다가 마음 놓고 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한 5개월 전에는 또 이명에 시달려가지고 아, 네. 한 3개월 정도 네. 그 이비인후과에서 또 치료를 받았거든요. 오른쪽으로요. 네, 오른쪽. 네. 네, 오른쪽이고 그리고 이 기지개 켰을 때 마비는 왼쪽 다리가 심한 것 네, 같아요. 왼쪽 다리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 그 좌식 식당에 가서 제가 앉아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네. 앉았다 일어나면 바로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러세요? 굉장히 아파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은 않고 병원에는 아직 안 간 상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제가 처방을 받으러 가야 되는지. 아, 네. 네. 그럼요. 지금 이제 불편한 증상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면서 기저귀 킬 때 그 마비가 다리가 이렇게 저기 쭉 쥐가 나는 것처럼 찌났다고 제가 네, 느꼈어요. 네. 쥐가 나는 거 이렇게 예. 굿 뻣뻣해지시고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 이제 이제 주물러 남편한테도 방해가 되죠. 아, 이게 네. 막 모르니까 주물려고 하는데 네, 또 네. 주물려고 하면 제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손대지 마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이제 근데 금방 풀리긴 해요 또. 네. 그러면 이제 발만 그러시고 손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는 괜찮으시고요. 찌릿한 것도 없고 아, 다리만. 그러세요. 네, 네. 다리만 그렇다. 우선 이제 우리 용산에서 오신 아들 2분을 이렇게 잘 키우시는 이제 주부님. 화폐의 원인. 네. 지금 우선 생긴 모습을 보면요. 얼굴 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지금 얼굴이 약간은 각이 져 있으세요. 예, 그리고 광골이 좀 있으십니다.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지런하시고 아주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좋죠. 가족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본인은 어떠실까요? 본인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맥을 잠깐만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예, 이쪽도 잠깐 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진찰을 못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늘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이에요. 예, 예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랫배는 참편이시고 예, 이렇게 코끝이 내려 먹으신 분은 아랫배가 좀 참편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런 분들은 또 뭐든지 일이 있으면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일이 있으면 그걸 꼭 해야지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그러시죠. 그 힘들다고 두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로를 하고 사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몸을 조금씩 아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힘들 때는 일을 좀 뒀다 하시고, 그죠? 이제 또 괜찮으실 때는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기지개 킬 때 쥐가 잘 나신다. 요것도 근육이 잘 긴장을 하시는 편인데 이제 평상시에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 잘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근육도 같이 잘 긴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뭐 주무실 때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간 기능도 편안해야 이제 근육도 잘 뭉치지 않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가 울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가 울체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할 때 그런 얘기, 아유 기 막혀. 네. 잘 하시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에너지로 볼 수도 있고 우리 몸을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가 잘 돌아야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가 잘 막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얼굴이 약간 각이 지셨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분들은 뭐 정내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분들은 뭔가 잘 구르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잘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가 잘 울체되고 막히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근육 같은 게 잘 긴장을 해서 힘을 딱 주고 하면 이제 뭉치는데 건강할 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력이 좀 딸리면 이제 그런 게 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가족들은 뭐 이렇게 친정의 그분들은 고혈압인데 이제 본인은 저혈압이시다 그랬죠. 이분은 중풍을 오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 쉬고 이런 건 오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가 뭉쳐서 오는 쪽이지 뭐 증상은 혈압하고 비슷하게 뭐 뒷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 거 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혈압하고는 상관없어요. 기가 잘 돌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다. 이제. 이명이 잠깐 왔던 거는 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체력이 많이 딸려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명도 이쪽에서 오는 거는 화가 많이 이 측면이 화가 오르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오른쪽.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면 이쪽에서 오고 체력이 많이 딸리면 이쪽에서 오고. 그러니까 한약은 이렇게 정교해요. 이명이 와도 어느 쪽에서 시작이 됐느냐, 심하냐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부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좀 체력을 보완을 하시면서 기를 흩어줘야 돼요. 무조건 보약 잡수시면 안 되고요. 기가 잘 돌아가도록 기를 순행시키는 그런 약을 쓰시면서 체력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몸을 좀 아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거 네. 되셨어요? 그럼 다른 분 또 옆에 분이요. 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그러세요. 네, 강원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이 위에 네. 밥을 먹고 나면 배가 이렇게 많이 가스가 차요. 네. 그러면은 음식이 이게 조금 단절이 돼야 되는데 네. 배가 너무 멀어서 계속 이렇게 먹게 돼요. 네, 그럼 네. 울로 역류를 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데 네. 이게 저는 제일 힘들습니다. 자제가 잘 안 되시네요. 네. 그러세요. 지금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주부님도 잠깐 맥을 봐드릴게요. 네. 이쪽 보시고요. 더 자세하신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하셔야 되지만 제가 이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보살님도 보면요. 얼굴이 아주 각이 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넓적한 편이에요. 네. 한국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국 사람들은 다 좀 넓적해요. 저도 좀 이렇게 넓적하고 그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얼굴이 이렇게 약간 넓적하면요, 운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요.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잘 돌려주지를 못한다. 소화기가 이제 운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좀 유식한 얘기도 배워 갖고 가세요. 이게 운하 기능이 뭐냐면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키는 능력을 운하 기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보살님은 약간 그런 게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미장 기능은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요. 위에 열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입에서는 당겨서 자꾸 잡수세요. 여기 분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셨어요. 아까 보니까. 근데 입에서는 자꾸 당기는데 속에 들어가면 운하가 잘 안 되니까 그득하게 차 있죠. 더부룩하고. 그래서 소화가 빨리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때 되면은 입에서 또 당겨요. 그리고 맛있는 거 보면 때 안 돼도 또 당겨요. 네, 제가 아무리 자제를 하려도 자제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너무 지나치는 쪽으로 항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절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속은 계속 더부룩하면서 입에선 당기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또 살이 자꾸 찌고요. 네, 배는 이딴만 하고 그래요. 그렇죠. 부은도 타다가 또 살로 가고 이렇게 되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보살님도 얼굴 이쪽으로 화가 잘 오르는 편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충혈이 잘 되거나 눈이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렇죠. 네. 머리도 막지가 않고 네. 살짝 핑 돌고 이런 것도 오실 수가 있고. 네. 근데 그거의 원천이 우리가 다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원천이 어디? 위에요, 위. 위에 있는 열을 흩어줘야 일로 올라가는 것도 없는 거고 네. 배꼽 아래쪽으로는 자꾸 차지는 분이에요. 네. 생긴 모습을 보면 네, 이제 맞습니다. 배꼽 아래쪽으로는 찬 기운이 돌고 이쪽으로는 화가 오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충혈이 되고 머리도 띵하고 그러면서 입은 당기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열을 흩어주고 상하 조절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편해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보다는 오히려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치료가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예, 옆에 분, 예, 네, 당산에서 온 김경자입니다. 네,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네. 어깨가 아프면서 이 뒷머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땡기는 느낌이 약간 아, 그러세요. 심하지는 않는데 네. 좀 땡기는 느낌이 많이 아,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 그리고 그러면 네. 가끔 이렇게 얼굴이 열이 얼굴에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대. 예, 그러면 폐경 되셨어요? 예, 예. 언제 되셨어요? 한 작년인가. 아, 작년에 되셨어요? 예. 그 이제 열 오르고 그러는 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작년부터요? 끊기면서 좀 열이 막 네. 나는 것 같고 그랬죠. 이제 보세요 한번. 눈 이쁘게 생기셨죠? 눈이 이렇게 이쁘게 생기신 분들은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쁘면 뭐라고 얘기해요? 화려하다, 화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화병 같은 거 잘 올 수 있거나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맥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이쪽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만 불편하신 거죠? 예, 이쪽만 예, 좀 오른쪽만. 괜찮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요 갱년기 증상도 겸해 있으신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폐경이 되더라도 누구나 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앓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생리 끝나고 그냥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또 폐경되기 이전에 어떻게 사셨느냐도 연관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은 폐경이 되고 나면 더 갱년기 증상을 크게 앓는 분들도 있어요. 갱년기 증상은 그 폐경을 전후해서 폐경이 보통 49세에서 50세 되면 이제 동의보감에 49세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49세에서 이제 좀 늦게 생리 시작하신 분들은 50세, 51세 이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까지 하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예,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막 호르몬제 드시면서 늦게까지 노화 방지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 우리가 요건 조금 벗어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가 나와서 저기 폐경이 되는 거를 한의학에서는요. 폐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천개가 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하늘 천자거든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는데 그게 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섭리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일부러 길게 끌고 간다 이러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거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 그럼 벌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끊어질 때 끊어지는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계신 보살님은 화성을 띠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폐경 겪으셔서 갱년기 증상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분 스트레스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이분도. 예, 보면 여기 광골이 좀 큰 편이세요. 광대뼈가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뼈를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나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이분도. 제가 이제 같이 안 살아봐도 맞아요. 어떠실지 짐작이 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뼈골 빠지게 사는 거예요. 골수가 자꾸 빠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뼈도 약해지고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셨지만 이제 계속 부지런하게 사시면 골다공증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증상이 온다고 하면 그건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화가 잘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예를 들어 요게 이 그릇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있어도 스트레스다. 아마 이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편치 않아지고 화가 쌓이면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이쪽. 예. 우측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더라도 왼쪽이 아프냐 오른쪽이 아프냐에 따라서
처방이 전혀 달라요. 예, 원인이 다르니까. 대개 이제 소화기 쪽이 안 좋은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불편할 수가 있고, 이제 똑같은 분도 어떤 날은 내가 어깨가 이쪽이 더 아프네. 그럼 이제 소화가 조금 편치 않은 경우도 있고, 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이쪽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우리가 머리를 쉬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시고, 또 학교 다닐 때 우리 좋은 거 배웠잖아요. 맨손 체조. 네. 그죠? 그러니까 맨손 체조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 가슴을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주셔야 돼요. 예, 여기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여기 가슴을 한번 제일 쏙 들어간 부위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아프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건데 아마 조금씩은 다 아프실 거예요. 아, 그 너무 많이 쌓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풀려야 돼요. 그냥 누른다는 느낌만 있어야지 아프게 느끼시거나 이제 손을 못 대시면 그거는 많이 쌓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한약으로 화를 흩어주는 이런 약을 써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면서 또 곁들여서 자꾸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운동하시고, 근데 운동도 적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다 되셨어요? 아, 네. 저기 우리가 보면요, 이제 얼굴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도 다양하게 똑같은 이명이라도 뭐 왼쪽에 오른쪽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한의학은 그냥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깨 아픈 거, 이명 다 이렇게 방향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 원인이 다르거든요. 원인이 다르면 치료 처방이 다르고 또 그것만 다른가요? 사람 얼굴 모습 여기 다 다르게 생기셨거든요. 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체질이 그만큼 다양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시키는 방법이 다 다양한 거죠. 예. 그래서 또 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영등포에서 온 삼남매를 키운 엄마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한 2년 전에요. 네. 이렇게 잠을 자면은 그 한속이 든다 그랬죠. 네. 그 한속이 이렇게 한 1년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혈압을 재니까는 그때는 저혈압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때 갑자기 고혈압으로 변했어요. 네. 혈압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병원에를 가니까 또 뇌경색이 왔다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뇌경색이 왔을 때는 이게 보면은 팔이 약간 힘이 없고 네. 다리가 힘이 약간 없고 말이 좀 어두운했었던데 뭐 그건 한 달 내로 다 회복이 됐었어요. 네. 그러고는 지금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진단을 받아서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조금 필요하면 이쪽으로 이명이 생겨 귀가. 네.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한속이 들고 그런 게 있으시고 그런 건 그거는 없어요. 없으시고. 네, 없어졌어요. 예. 없어지신 거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는 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불편하시지 않은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왼쪽에 이명이 있으시네요. 네, 이명이 네.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약간씩 이명이 왔다 가고 그래. 아, 금방 그러세요? 왔다 금방 가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건 없어요. 네, 제가 또 맥을 잠깐 봐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시고요. 예, 예,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봐드린 분들이 다 이제 비슷한 점들이 또 상당히 있으세요. 예, 뭐냐 하면 이분도 얼굴이 약간 각이 져 있는 분이세요. 예, 이제 우리가 각이 졌다 그래도 아주 이렇게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이렇게 되지는 않아도 여기에 이제 각이 있으시거든요, 얼굴이. 그리고 광대뼈가 나와 있으세요. 예,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기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가 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뭔가 잘 돌지 못하고 뻐걱거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명 얘기를 할 때 여기 계신 분 이명 설명을 해드릴 때 왼쪽 이명은 화하고 연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보살님께서도 상당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내 몸 힘드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참 훌륭하시죠. 그런데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께서도 이쪽에 그 이명이 생기신 거는 이제 화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보살님도 눈이 약간 이렇게 이제 예쁘시거든요. 웃을 때 이렇게 반달로 생기시는 분들 되게 뭐 다 반달이긴 하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분들은 화가 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띠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풍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체력 딸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체력 딸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이러면 이제 중풍이 살짝 오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속살보다는 이쪽으로 붉은색을 좀 띠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속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일로 화가 잘 오르시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이분도 아랫배 차면서 방광 기능 쪽으로 문제가 올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줌 소태 이런 거 좀 나거나 아니면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러 다니시거나 자주 봐요. 그렇죠. 날이 좀 춥거나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자주 보시고 더 자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더 드시면 이제 방광 쪽으로 조금 문제는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명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는 별로 치료 안 돼요. 이명이 대개 기본은 허를 끼고 있는 거거든요. 체력이 딸린 게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가 더 스트레스 많고 많이 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는 거고 체력이 더 많이 딸린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거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살님께서도 이명 치료를 원하시면 한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제 잘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은 또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좋았다. 그런 게 좀 있으시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7세.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때거든요. 또 60이 넘으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은 간 기능이 약해지고 60은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때인데 지금 57세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콧등에 웃을 때 주름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이 허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아까 갱년기 그 하고도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피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만든다기보다는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간이. 그래서 이제 요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49세가 되면 50이 넘으면 간 혈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은 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눈에 충분히 피를 공급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피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육 같은 데로 문제가 쥐가 잘 난다든지 예, 잘 근육이 꼬인다든지 또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0이 되면 이제 심장 기능이 좀 약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 거기에 관한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고 오늘 또 말씀드린 감기, 중풍 이런 쪽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